이완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고 손익분기점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19.6%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무려 482% 전환이 돼서 손실이 났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03회전으로 매우 높긴 합니다. PBR은 0.26, 그리고 분기 비성분 내역 공시해야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번이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용산구 한강대로 92 LS 용산타워를 쓰고 있네요. LPG를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데 구매 후에 수출 또는 내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다 그 내수는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는 그 CP 가격이라고 그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사우디에서 그 이 기준선을 정해주고 매달 공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 홈페이지 그림상으로는 그 저장 기지가 세 군데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산 기지, 인천 기지, 여수 기지. 요 저장 설비가 충분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1차 단계는 산업체 용기 충전소, 자동차 충전소로 가가지고 용기 충전소에서 다시 판매점이나 첨단 집단 공급 사업자한테 가고 최종 소비자한테 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가는 85,900원으로 1년 전보다 15.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PBR로 본다면 0.26분인 되질 않겠습니다. 어, 5% 이상 주주는 구자열, 구자형, 구자균, 구동이 개인 주주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은 6.27%인데 JP모건, 골드만삭스가 꾸준히 눈에 띕니다. 스포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1조 7천억 원대인데 전년도 1분기보다 무려 20% 가까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8,646억 원으로 매출액보다 더 높습니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재료 비율이 이 매출보다 더 뛰었기 때문에 적자, 스루프부터가 적자입니다. 1561억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매출 재료 비율이 94.4%인데 이것도 좀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매출 감소율과 매출 재료비 감소율의 갭이 플러스 12.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LPG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LPG 수입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매출이 감소했다면은 판매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까? 국내 한 SK가스하고 두 군데가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경비는 2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마이너스 2.21이 돼버렸어요. 이게 100% 뒤집어 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 2,269억 원이 났습니다. 원가 회계보다는 손익보다는 4억 1,500만 원 적게 이익이 줄었습니다만은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상당히 그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장 설비가 충분한 건지 충분하지 못해서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원가 회계 손익입니다.
영업 적자인데 기타 손익에서 매우 큰 이익이 있습니다. 2,820억. 그게 영업 손익에서는 적자인데 이게 능가하는 바람에 영업 기타 수익이 그래서 그 세전 이익은 그래도 흑자로 512억 원, 전년보다 23.2% 적은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기타 손익이 슬프 분석에서는 요 영업의 부분은 에, 현금 흐름표, 현금 재무지표 쪽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저기 분석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주석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영업의 수익에서 큰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 무려 1조 3,582억 원이 파생상품 평가이익입니다. 그 파생상품은 필요하시면은 그냥 요즘 같으면 AI한테 물어보면은 뭐 해지라든지 선물 거래라든지 또 환도 현물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 거래도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이 크게 증가한 거고요. 평가 손실도 1조 800억 원이나 됩니다. 그 갭이 2,820억 원이나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파생 상품만 보자 그래도 2,772억 원이 그 여기서 이익이 난 겁니다. 어, 저는 이 파생 상품을 좀 첩질이라고 말하면 결릴까요? 스택 시즘은 파생 상품에서 이익이 크게 나니 영업이익을 적자로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세워봅니다. 영업에서도 흑자가 나고 여기서도 흑자가 나면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야, 그 법인세 많이 낼 것 같은데 좀 이익을 줄여봐. 글쎄요, 요거는 그냥 소설입니다. 또 그런 소설을 쓰게 되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LPG에 무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렇게 크게 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이 734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그 25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273억 원이 증가했고요.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LPG 회사들이 미착분까지 넣어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2025년도에도 하지 않던 재고평가 손실 작업을 왜 2026년도 1분기에 상품과 미착분까지 평가 손실 작업을 했을까? 재고 요거 700억만큼 줄이면은 그거만큼 영업이익이 감소로 나타납니다. 분석 경험상 영업손실이 예상이 될 때 아예 더 영업손실을 내자는 심리들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인데 이완이 분기에는 이 비성분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해내냐? 2025년도 가공 비율이 1.5%입니다. 이거는 뭐 가공비라기보다도 우리말로 워킹 코스트인데 현장 운영 경비가 되겠죠. 1.5%인데 물가 상승 뭐 등등 해가지고 요거 1.16% 올라간다. 이렇게 봐서 이 총 제조 비용은 총 뭐 상품 비용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고 기말재고, 기초재고도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금액은 정확한 걸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여기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해서 가공비를 산출해 내고 이 가공비와 판매관리비를 더해서 운영기용비를 산출해 냅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에서 가공비, 운영경비를 뺀 게 재료비가 되겠죠. 1조 8,650억 원. 여기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어, 재고가 줄었을 때는 여기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조 8,650억에서 259억 원을 뺀 1조 8,390억 원이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 LPG 매입액. 그러면은 요것이 맞을까 산출한 게 그러면은 매입액 주석액이 있어요. 1조 9천억 원이 있습니다. 요 비성분에서 제가 계산한 게 1조 8,390억이죠. 그 갭이 732억인데 요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한 거하고 거의 그 규모가 유사합니다.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은 672억이었죠. 요건 732억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긴 문제죠. 재고자산의 증감의 비교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PQ 총 제조비용이라고 제조업 용어를 그냥 썼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차이 없고요. 현금 흐름표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어떤 게 표현이 되느냐? 현금식으로 읽으면 944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27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럼 670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헤쳐먹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평가 손실이 670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25년도에도 하지 않았던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국제 가격이 뭐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착품까지 포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야, 우리 국내에 도착했을 때는 그 우리가 그 구매했던 그 가격보다 시세는 내려간 거니까 뭐 이런 거냐.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 원가로 해가지고 이동 평균 단가로 해야 그게 영업 실적이 공정하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뭐 크지 않습니다만 4억 1,500억 원 재고 감소액에서 요건 뭐 소점 한 자리가 아니고 이 가공 비율로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99억 6,6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17.7%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올랐네요. 직원 수는 9명이 했는데 연간 인건비가 꽤 높습니다. 1억 7,900만 원으로 14.5%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도 났으니까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노동 분배율은 마이너스 38.4%라고 표기는 됩니다만은 내려가긴 내려갔습니다만 전환으로 어, 월급이 안 깎이기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적자를 봐도 직원들은 그냥 월급을 받아간다. 음, 얼만큼 많이 받아갔느냐? 적자가 났는데도 마이너스 38.4%만큼 인건비를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외주 용역비 6.3%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 20.8%, 수도 광열비가 5.9%. 그 외주 용역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직영 인원이 그 기지에서 그 들어오는 거를 하역하고 뭐 또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재고 회전율이 꽤 높습니다. 103.3의 점이지만 전년도보다는 떨어졌고요. 슬로픈율도 15%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일단 투명하게 가정은 합니다. 어, 총자산 회전율은 1분기에 0.38 회전. 그러면은 이게 분기에 그러니까 4라고 그러고 한 1.2 되니까 유통업이니까 1은 넘는 거. 전년도 0.5인데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4니까 1.25. 매우 지금 그 영업 그 실적이 매우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2.6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 3.2회전,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겠죠. 저기 그 LPG 산유국에서 그 좀 공급자가 그 시장을 우위에 있어가지고 하니까 돈을 빨리빨리 줘야 되겠죠. 듀퐁 ROA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11.7%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승을 했느냐? CP 가격이라고 3.5% 내려갔습니다. 상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 CP 가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이완이 국제 가격은 내려갔는데 자기네들의 그 수입 가격은 노출을 안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판매 가격도 뭐라 바라바라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투명성을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굳이 사양을 하겠다는데 괜히 의구심만 더 가고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일본 EAT 새우 현금 순이익 1분기 분석하는 기업 중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기업을 처음 접해 봅니다. 258억 8천만 원이 세후 현금 순손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2080억 원의 현금이 위위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25억 4,200만 원 갚았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36.5%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는 237억 원 이익배당으로 집행이 0.8%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적자가 나는 것은 이 한 것은 작년에는 이익이니까 요게 결산해 가지고 3월 달에 집행이 된다고 보면은 어 적자가 났는데도 왜 이익배당을 했느냐? 요거는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나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 배당률도 그렇게 크게 높은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은 38.6으로 조금 상향됐고 이익 잉여금률도 조금 상향된 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게 영업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기 전체적으로 영향을 그렇게 받는 거죠. 자, 이 전년도보다 매출이 거의 20%가 줄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예측을 적자를 계속해서 난다고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영업이익을 스루풋을 5% 스루풋이 나온다고 보고 마이너스 9.1%인데 이걸 전환해 가지고 5% 난다고 봤을 때 5조 6,600억이 손익 분기 매출액이 되지 않겠냐. 일단 이런 거를 목표로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운영 경비는 300% 가더라도 어, 매출 재료비 증가율은 200% 그러니까 한 1분기 정도의 1 더하기 300% 보통 하는데 1분기 실적 때는 200%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뒤에 사후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후 예측을 해보는 건데 2025년도 1분기 실적을
300% 기준에서 예측한다면은 8조 4,965억 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7조 1,141억 원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갭이 거의 20%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1분기 실적이 가장 많이 나간다고 매출이 된다고 보니까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200%만 앞에서 잡은 겁니다.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되는데, 그리고 이 현재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그럼 도달하겠냐? 어, 2026년 9월 달 다 가서 9.9월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년도 흑자 났을 때 언제쯤 손익분기점이냐? 6월 말이고 하반기부터는 파는 대로 이익이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 2025년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는 상반기 중에는 달성해야 한다는 통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유통업이란 것은 보통 상반기 안에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닐까. 제조업은 한 3분기 이런 정도라면은 2060, 2026년 TR 목표를 5% 세웠을 때 BP 도달 시기는 약 4개월이나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어, 좀 손익분기 전까지만 어떻게 해보자. 음. 그래서 200%, 1 더하기 200% 해가지고 5% 마진했을 때 5조 8,880억. 어, 그 요거를 그냥 판매 단가로 비율을 해봐도 되겠어요. 뭐 톤당은 아니지만은 뭐 100톤 단위로 얘기를 하든지 100톤 단위로 588만 원에 팔겠다. 10톤 단위 정도 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한 3,090원 남는데, 자, 그러면 이제 2분기, 그 3분기, 4분기 남았잖아요.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가지고 16.2%, 그럼 6조 8천억을 했을 때, 한 568억 원이 이익이 난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 예년 실적보다도 더 매출은 줄긴 줄은 거예요. 원가 회계는 좀 복잡합니다. 생각해 본다는 게. 매출 원가가 재고가 감소했을 때, 그 다음에 증가했을 때, 25% 감소했을 때, 25% 증가했을 때, 그때의 매출 원가를 예상해 보고,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손익분기점을 내는데,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5억 8천 억 원대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5억 7,800억 원대면은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손익분기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재고 증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사실상 이거는 극과 극을 하는 거죠. 25% 줄였을 때, 25% 증가했을 때 재고는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사실은 예측하는 데는 참 그게 애를 먹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림셈으로 퉁 치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회계보고서 백데이터 다 달라. 아니면은 그 구매들이 다 자기네들 매출 재료비를 아니까, 어, 그 재료비라는 게 그 수입 재료비죠. 그게 550만 원, 555만 원 부풀리고 가공비 112만 원으로 부풀리고 판매 관리비 17만 원으로 부풀리고, 그래서 584만 원이 손익분기점이니까 요거로 일단 적자는 면하기니까 이거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저기 스르프 쪽에서는 580만 원이면 된다는데, 그래 남는다는데, 근데 손익상 원가상으로는 18,000원 적자입니다. 그래서 스루프과 같이 동일한 금액 수준으로 매출을 일으켰을 때 매출 원가율이 그대로 온다고 보고, 계약 당시의 매출 그 원가율로
그러면 이제 흑자가 나긴 납니다. 이 저기 영업이익 증가는 253억 증가하는 거로 적자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한 67억 분이 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588만 원이 그 저건데 그 흑자 아니 저기 손익분기점인데 에, 매출액을 이쪽은 580만 원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더 영업 적자가 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8만 원 돈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전 바뀌겠습니다. 그 뒷자리 수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을 위해서 만든 거였지만은 여기 생산 감소와 생산 증가는 수입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비유를 해보아도 될 것입니다. 매출이 더 안 오를 것 같다. 시장 상황이 더 이 판매할 게 없을 것 같다 했을 경우 580만 원으로 끝났을 때는 수입을 줄이면은 이익이 좀 증가한다. 이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판매가 더 하는데 수입을 늘리면은 적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다 템플릿 자료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제가 좀 포인트를 줘서 그 좀 소개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품 회전율이 그 2월이 높긴 높은데 그러면 실적도 좋아야 되는데 아예 그 매출이 감소한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을 올리라는 게 무색해졌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재고 회전율 상승이 매출 증가와 함께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매출이 감소하는데 재고 회전율이 올랐다. 이것은 매출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수입 매입 물량을 줄였다는 얘기뿐이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조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를 찾자는 메시지를 어, 글로벌 금융 세력의 로스차일드 여사가 어, 좀 주창해 주기를 바라는 에,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